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음, 오늘은 잠깐만, 이게 또 펜마우스가 이게 자꾸만 이렇게 말썽들을 부려서 오늘은 그냥 녹화를 연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부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 캡슐약 하나를 먹었어요. 100mg짜리. 이게 무슨 약이냐면 온갖 종류의 세균, 리케치아,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등등을 이제 광범위하게 치료하는 항생제죠. 항생제. 이게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에서 좀 발전을 한 건데, 그 병원에 흔히 오는 임질 매독, 비인균성 요도염 환자들, 요새는 이거 가지고 그냥 아침에 한 알, 자기 전에 한 알, 그래서 일주일 정도 치료하는 걸로 끝내요. 되게 간편해졌죠? 임질 매독, 그 다음에 비인균성 요도염, 뭐 이런 거. 약을 한 알 먹었더니 한 12시간 지나니까 상당히 몸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뭐 이거 먹어서 좋아졌다기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역 과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성역 과잉증. 성역 과잉증. 성역과잉증이 뭐냐 이거죠. 아, 전번 시간에 그 빛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과시광선이었다가 전반적인 전자기 복사 스펙트럼 전체라고 느꼈다가 포톤이다. 아인슈타인하고 플랑크 에너지의 양자가 광자라는 거였다가 5단계 해석은 이제 히그스 보존 입자라는 거죠. 요즘은 힉스 보존. 이건 내 의견이에요. 물리학자마다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 조선일보에 그 댓글 쓴 거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뭐 이런 얘기죠. 우주가 암흑이라는 건 암흑이 아니고, 우주의 진공은 진공이 아니고, 색즉시공, 공즉시세계,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가 아는 물질은, 우주는 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 74%, 암흑 물질 22%더라. 다크 에너지라는 거죠. 스타워즈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 다크 에너지라는 거하고 다크 에너지라는 책을 그 검색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보세요. 책이 몇 권 있어요. 4%의 우주라는 책이 좀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히그스 보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댓글을 써놓은 게 타키온이라는 가상의 물질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 써놨는데, 호수의 질량이에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E는 mc 자승에서 이 빛의 속도 앞에 이제 질량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호수를 붙여요. IM을 붙이면 갑자기 모든 입자들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한대의 속도를 얻게 되고, 빅뱅 이전의 우주가 타키온이 포함된 가짜 진공 상태였을 수 있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물리학대가 임지순 교수 포스텍으로 갔다고 써있는데,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 임지순 교수가 그 요새 서울대 총장이 오세정 교수가 하나요? 이 양반하고 임지순이 되게 유명했던 양반이에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전체 1등 서울대 수석 뭐 이런 양반이고, 여기보다 1, 2년 제가 아래일 거예요. 여기 박혜성이라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50년 넘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도 경기고등학교 1등, 서울대는 어떻게 했나? 한 1, 2등 했나? 포스텍이라는 건 이제 여기가
막내 아들 녀석이 이제 대통령 재학생으로 들어갔던 데였죠. 뭐 너무 멀었어요. 요새는 뭐 포항에서 오는 환자들 보면은 KTX가 생겨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리사 랜드리라고 쓴 책이 있어요. 천국의 문을 두들기만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힉스 보존 얘기가 좀 나와요. 있다고만 뒀어요.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지금 원허 여담, 원허라는 게 제 호라 그랬죠. 원효대사의 원자에다가 허무할 허자, 뭐 호를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는지 몰랐는데 한번 지어놨으면 써야죠. 그 이제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인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반야계 경전, 무아인 경전 600여 권 중에서 골수는 금강경이라는 거죠. 그 골수는 금강경이고,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법문을 260자 안에 요약한 불교 사상의 정수를 담아낸 경전이 반야신경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냐면 색하고 공 같고 수상 행식이 다 같다는 얘기죠. 진공은 진공이 아니고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이중성,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이젠베르크의 이 불확실성,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현대 물리학 이론이죠. 꽃은 꽃이라고 불리울 때 꽃이 된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우주의 근원적인 입자인 힉스 보존 입자가 모양만 바꾸어서 XZ 입자처럼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 이게 빛이라는 거죠. 힉스 보존 입자가 모양만 바꾸어서 이것저것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이고, 이 세상 온갖 만물은 빛이고 빛이 아닌 물질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그 환상일 수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하고, 내가 있고 내가 죽은 내가 있고 꿈속에 내가 있고, 이 모든 현실들이 파랄렐 월드에서는 다 현실적이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명리여담이라고 한 2주일 전에 그 명리학에 대한 책을 썼었죠. 명리학에 대한 한 2, 30분짜리 그 유튜브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사람 죽는 거를 어떻게 4주만 보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드 월 이런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 있어요. 이 세상 움직이는 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고, 미리 정해져 있고, 정말 다른 세상 파랄렐 월드에서는 또 다르게 움직이겠지만,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오늘은 성역 과잉증을 말씀을 드릴 건데, 성역 저하증의 원인은 주로 이제 많은 게 이제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 등 나오고, 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데 따르는 불안,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힘겨루기인 파워 스트러글, 친밀감에 대한 공포,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성역 저하증은 그런 것보다도 단순한 성기능 장애인 발기부전, 조루, 여성 불감증을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섹스리스 부부의 치료법은 간단한 성기능 장애가 있으면 되게 쉬워요. 조루나 발기부전 여성의 불감증적인 요소가 있으면 치료하기가 되게 쉽고, 부부 생활을 이혼을 하겠다는 근거가 없으면 첫째는 재미가 있으면 해요. 세상 모든 게 되게 간단한 게, 성관계가 재미가 있으면 기를 쓰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좀 어색함을 없애줘야 돼요. 부부간에 이제 서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파워 스트로크를 하는 거를, 이거 병원에서 이거 하려니까 숙제하는 기분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섹스리스 부부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4년 만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발기부전의 자가 퀴즈는 그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착증 얘기를 하면서 폴 틸리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히틀러 얘기를 하면서 성도착증이라는 게 이게 심해지면은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단순히 뭐 여자 속옷을 모으거나 무슨 망원경으로 옆집 그 들여다보는 관음증 이런 레벨이 아니라 심해지면은 되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메인 게임 성역 과잉증.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예를 우선 들고 카사노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기원전 30년에 39세의 나이로 죽은 클레오파트라. 39세가 여자 나이 성욕이 제일 강한 시절이에요. 여자의 성욕이 되게 제일 강한 시기를 39세라 그래요. 남자는 19세. 그 다음에 심한 매부리코에다가 입이 컸던 그녀는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천사 같은 목소리. 성욕은 역사상 어느 여인보다 뛰어나서 하룻밤에 100명 이상의 로마 귀족을 상대로 성행위를 했다고 기록에 써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꼭 삽입성교만이 성행위냐 이거죠. 삽입성교만이 성행위냐는 거죠. 오랄섹스도 성행위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설명을 하는데 아, 넓게 보아서는 이제 강박적 성행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죠. 제가 컴펄션이라고 컴펄션 그때 그 맨 위에 층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나 정동장애 같은 정신병적인 상태가 있고 그 밑에 옵세시브 컴펄시브라 그래가지고 강박증 이 레벨이 상당히 높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루에 쓰이는 약이라든지 성적 행동을 조절하는 약은 이 레벨 2에 올라갈 정도로 심한 좀 심한 그 약을 써야 된다는 거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보통의 노이로제 뉴로시스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불안장애, 공황장애, 무슨 우울증 정도가 대부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고 제일 밑에 있는 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레벨이 상당히 레벨이 높다는 거죠. 강박적 성행위.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그때 사랑은 사랑을 갖다가 옵세션이라고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옵세션. 더 심한 형태가 되면은 이제 옵세션의 더 심한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망상이 되죠. 딜루전. 망상이 돼요. 이건 정신병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성욕 과잉증은 돈 주왕이나 카사노바처럼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책임을 못 지는 성적 탐닉에 빠지는 사람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되게 머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17살에 이미 법학 박사를 받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대.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누구하고 어떤 체위로도 성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기력이 좋았다는 얘기죠. 누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여기고 12권의 자서전 이렇게 여기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왜 이런 뉘앙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지 몰라. 뭐 나이트클럽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노는 게 그렇게 좋은가? 나이 40도 되기 전에 발기부전이 된 카사노바는 73세에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접근하지도 못했다고. 불란서의 복권제도를 총지휘할 만큼 도박을 강박적으로 좋아했고 호모의 일리아드를 번역한 번역학자이기도 하고 되게 인텔리죠. 호모의 일리아드가 음, 이거 자위 얘기를 하면서 일리아드가 다시 그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자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오디세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죽음을 달라. 음, 자위죠.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성욕 과잉증은 드문 현상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흔함. 인구의 5% 정도가 이제 성욕 과잉증을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신과 영역의 거의 모든 그 질병 분류는 5%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50이 정상이고, 이게 펜 마우스가 문제가 있어. 하여간 여기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는 게가 이제 95죠. 5명 95 정도 되고, 여기가 그 아, 여기가 인성검사로 보면 70점이 되고 이제 30점이 되는데, 여기가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면 여기가 이제 2.5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2.5명이 있죠.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면은 1000명에 한 명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아브노말 섹슈얼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벗어나는 사회 규범적으로 이제 그 진단 내리는 경우가 꽤 흔해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역 과잉증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형태가 한 여자를 정복하고 다시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돈주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맺어질 수 없는 파트너의 축사사자 매달리거나 강박적으로 자유에 몰두하거나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하는 형태의 도구로 분류가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강박적으로 자유에 매달리는 경우.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경우는 여자들한테 흔해요. 보험 들어놓는다 그러죠. 이 남자 저 여자 한꺼번에 사귀는 거. 그 다음에 성역 과잉증의 원인은 그 어린 시절의 성적인 심한 충동. 이게 음, 성도착증 얘기할 때 이 인펀타일 섹슈얼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유아기 때 그 성적인 트라우마, 성적인 상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성에 대해서 심하게 억압적인 성장 환경, 불안, 우울증과 관련이 돼 있다고. 갑자기 성욕이 높아지는 거는 그 정동장애 조증에서 흔히 보여요. 하이퍼매니아. 그 정신과 병동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흔해요. 되게 얌전한 친구가 갑자기 옷 벗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인간 정신병적인 상태에 빠지면은 억압이 없어지니까, 리프레션. 억압이 통제가 이제 다 풀리니까, 초자적인 통제가 풀리니까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욕 과잉증은 호르몬의 이상이 증가라거나 성욕이 정말로 증가해 생긴 것보다는 불안과 우울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라스트 탱고 인 파리에서 마를론 브란도가 장례식 날 여자랑 섹스를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4살 난 여자애가 자유행위를 하는 게 심심해서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얘기해서 불안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심리 기전으로 자유를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기에 몇 달 정도 강박적으로 못 견딜 정도로 성에 몰두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특히 사춘기 때 강박적으로 이성에 몰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일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독, 열등감 등을 성적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성적 탐닉을 하는데, 이런 기간은 짧은 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성숙 과정의 한 단계로 나타나야만 되지, 이게 이걸 갖다가 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성역 과잉증은 남성이 좀 더 많다고 하지만 남성적인 관점에서만 봐서 그렇다. 여성이라는 거는, 여성들은 성을 갖다가 직접적인 무슨 삽입성교 이런 게 아니라 친밀감이나 사랑이란 잣대로 평가를 해요. 음. 엄마 젖을 빠는 거의 하나의 형태, 기본 형태가 제가 친밀감이나 사랑이 있고, 한쪽은
성적인 욕망, 러스트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의 남성을 상대하거나 한 파트너에게 강박적인 성행위를 배우는 등 행동이 여성한테 더 흔하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시저가 이제 암살을 당한 후에 또 이제 안토니우스를 유혹을 해요. 그래 놓고는 시저 아들을 낳고 또 쌍둥이를 낳아요. 그 뛰어난 시저는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아 성적 탐닉에 빠지게 만들어 로마의 역사를 바꾼 클레오파트르지만은 자신과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세 아이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앙드레지드 얘기는 전번에 좀 한 것 같은데 10대 초반에 학교에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25살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고 그 마돈나 호어 컴플렉스처럼 그 자기 부인을 평생 처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전적인 동성애 소설로 이제 옥스퍼드대에서 박사를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그 이 동성애 문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다는 거뭐 자꾸만 이렇게 너무 이게 그쪽 의견이 심한데 그러니까 질병범주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1974년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병범주에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그래서 58대 42로 질병범주에서 빼자 그랬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첫째는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가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를 특히 이고 신토닉 동성애 이고 신토닉하고 이고 디스토닉 호모섹슈얼리티가 있는데 호모섹슈얼 그 에고센토닉이라는 거는 자아 동조적이죠. 이고 디스토닉이라는 거는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가 돼요. 이걸 치료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성애적으로 이제 바이섹슈얼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바이섹슈얼인데 이거 신토닉은 별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골치 아프니까 빼버리자 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것도 근소하게. 너무 이거를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동성애가 왜 성소수자예요? 3분의 1 이상의 남자들 3분의 1 이상이 평생에 한 번 동성애적인 문제로 오르가즘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랬죠. 오르가스믹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왜 성소수자야? 뭐 하여간 좋아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도 그렇고 폴 틸리도 그렇고 클레어 파트너처럼 이 고인에 대한 사람들을 성도착증이다 성욕 과잉증이란 주제에 끌어들인 이유가 이게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이게 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꼭 성도착증이라고 이렇게 레벨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증상이 표준 편차를 약간 벗어나 있으면 진단 지을 수 있는 비정형적 비정형적 사회 규범상 약간 벗어나 있는 성행이라는 얘기예요. 비정형적.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검색어를 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나오면은 뱀 BOHM 오물라우트 M 뱀 오르간 전자 오르간으로 치는 모양인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야마 한 200만 원짜리 피아노에다가 한 뭐 100만 원짜리 신세사이저를 미드로 연결해 가지고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게 그 의사 중에 클래식 피아노를 굉장히 음대 가려다가 이제 뭐 의대 온 친구들이 가끔 있죠. 이 친구들 피아노를 되게 잘 치죠. 근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쳐요. 어떤 때 놀러 갔는데 피아노가 있으면 쉬운 곡을 쳐요. 되게 놀래요. 이거 어떻게 치냐고. 자기는 깜짝 놀래요.
이게 클래식하고 이 클래식 아닌 피아노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악보대로만 치죠. 악보대로는 그거 어떻게 쳐요? 그거 어린 시절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제가 이게 이래요. 이게 뭐 2분의 3학자가 됐건 4분의 4학자가 됐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뭐, 재즈의 특성은 결국은 임프라비제이션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음률을 이제 지멋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흥이 나는 대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베 마리아를 쳐놨네.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음, 유튜브에서 헬레나 피셔, 헬레나, 헬렌, 이게 아니지, 헬레나 피셔죠. 피셔, 헬레나 피셔를 검색을 하면 독일 친구인데 헬레넨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헬레넨가? 뭐 하여간 그 아베 마리아를 그 노래를 부르는데 헬레네 피셔죠. 헬레네 피셔. 왜 이렇게 머릿속이 점점 기억력이 이렇게인지 몰라.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불러요. 여러분들 이걸 피아노로 쳐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끄집어냈냐면 C장조죠. 그리고 되게 쉬운데 키가 여기 보면 그 C의 이제 기본 코드가 이게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C의 기본 코드가 뭐 C, F, G 이렇게 나가는데 음, 이게 A 마이너, D 마이너, G7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다 보면 B 디미니시 7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 샵, 여기 보면 F 샵 마이너 7이라고 나오는데 난 이거를 악보를 주로 안 보고 쳤기 때문에 F샵 디미니시인 줄 알았는데 뭐 거의 비슷해요. C만 샤프가 붙냐 안 붙냐던데 F샵 디미니시 그 다음에 G샵 디미니시가 나오죠.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되게 쉬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디미니시 코드가 굉장히 재즈스럽게 만드는 코드예요. 거의 여러분들 화성학을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울 건데 마지막에 배우는 게 디미니시인데 이것만 알면 그냥 재즈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아베 마리아를 치는데 디미니시 코드가 없게 치면은 되게 엉망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녹음을 해서 보여드릴게. 그래서 음, 친절하게 이것까지 찾아놨는데 C 디미니시 코드는 세 개밖에 없어요. C 디미니시라 그러면은 C, E 플랫, 그 다음에 F 샵, 그 다음에 라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지금 여기 보면은 F 샵 마이너가 아니라 F 샵 디미니시를 치면 되는데 F 샵 디미니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F 샵 파라 도미.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 디미니시라고 나왔나요? B 디미니시는 시레 파라.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D 디미니시하고도 같고 이거는 그러면 F 디미니시하고도 같고 그 다음에 A 플랫 디미니시하고도 같죠? 위에 거는 그러면은 A 디미니시하고도 같고 E 플랫 디미니시하고도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G 샵 디미니시가 나오죠. 여기 G 샵 디미니시는 이 3도씩 가니까 G 샵 다음에 3도는 뭐예요? 하는 거 같죠? 이게 뭐야? 시레 파라. 이건 A 플랫 샤프랑 A 플랫 디미니시랑 똑같은 얘기네. 그죠?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뭐 하나 남았노? 요거 C 샵. C 샵 디미니시가 남아있죠. C 샵 디미니시는 요거는 요거
3도 올라가니까 B가 되겠고, 3도 올라가니까 솔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는 3도 올라가니까 B 플랫 디미니시가 되겠죠. 이렇게 디미니시 코드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 시, 도, 미, 레도 할 때 이 F샵 이거를 이제 난 이제까지는 디미니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F샵 디미니시로 치면은 소리가 되게 고상해져요. 여러분들 이 코드를 안 넣고 그냥 C, G7, A만으로 치면은 이거 뭐 초보자들 기타 치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오구멘트는 도미 솔 할 때 그 G만 그 샤프를 붙이는 거예요. F-7도 이거는 그냥 F샵 디미니시로 치면 돼요. G7 디미니시. 그러니까 라로 끝나는 걸 갖다가 앞에 솔 샵을 붙여가지고 디미니시 코드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미래의 이것도 그래요. F샵 디미니시로 하면은 솔로 시작을 하는 걸 갖다가 파샵을 붙어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F샵 디미니시 G7 여기도 그랬죠. F샵 디미니시에서 G7으로 가죠. 이렇게 이거 쳐보세요. 되게 별거 아니에요. 피아노가 그 얘기 하려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세상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그 클래식으로 이제 어? 그 클래식으로 이제 그 피아노 예를 들어서 베토벤 5번 교향곡 황제 엠퍼러 E 플랫 메이저를 E 플랫 메이저죠. E 플랫 메이저를 치는 거 보면 되게 기가 막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연습을 해서 그렇죠. 피아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서울 음대 피아노과에 이제 자기가 1년에 한 3명에서 6명씩 이제 합격시키는 대학교 교수인데 과외도 하면서 선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애들 한 10명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해서 음대를 보내면 서울 음대를 시험 보게 하면은 두세 개 틀려야 합격이 되는데 꼭 6, 7개를 틀려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많대. 반 이상이래.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약을 주라 그랬죠. 이거 무슨 약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기 불안이 있는 거죠. 이거 연주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하나의 공황장애 생기는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얘기 불안, 안티시페이터리 앵자이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행 불안이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는 항불안제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바리움이나 DDP 같은 거 주면은 머슬 릴렉세이션만 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항우울제 소량을 쓰면 돼요. 소량. 그 다음에 하나 더, 다른 약이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먹여보고, 특별히 졸리지 않으면 시험 보기 전에 한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고 시험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왔는데, 시험 두세 명, 서너 명 붙던 게 6명, 7명 붙었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서울음대가 한 학기에 피아노과가 20명도 안 뽑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혼자서 다 붙이는지 몰라. 하여간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노? 그 클래식 그 연주하는 그 피아노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